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 제품 인기와 주요 계열사인 HK이노엔의 수익성 개선으로 올해 2분기 견고한 실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콜마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6% 오른 717억 4,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영업 손실을 낸 롯데케미칼이 장중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은 2분기 영업 손실이 1,112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시장의 기대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컴투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1,7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 3월 미국에서 허가받은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 진펜트라의 시장 진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와 보험사 등 26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처방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모두 가진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지수도 수급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장 초반이 좋았는데 마감까지는 그 기조가 그대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과 금융 업종에서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패밀리 SC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66%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064억 원, 187억 원, 16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면 53%, 93%, 1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올해 연 매출이 창립 이래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로맨의 경우에는 2분기 국내와 해외에서의 매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9%, 43% 증가하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과 동남아 등 기존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국가의 수주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3분기에 론칭했던 신규 브랜드인 누즈도 상반기부터는 일본 수출이 본격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IMBDX입니다. 현재 상한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대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주가는 지난달 10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추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검진 솔루션인 캔서파인드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캔서파인드의 경우에는 체혈로 인해서 췌장암 등 주요 8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사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시총이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 1위 기업인 가던트헬스의 경우에는 미국 FDA로부터 대장암 1개를 허가를 받아서 시총이 2배나 오르면서 5조 원에 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IMBDX의 시총은 2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지노믹트리와 비교를 했을 때도 절반 정도고요. 미국 기업인 이그직트 사이언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정적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위고비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프리필드 펜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회사에는 일정을 10월 정도로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위고비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 블루엠텍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블루엠텍의 경우는 삭센다를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유통 역시도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루엠텍은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모든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텍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방산 수출에 따라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됩니다. 중동에서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전쟁이 날까는 우려감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최근 방산 업계는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 4사의 합계 수주 잔고는 91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셀리드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에 적용이 되고 있는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여기서도 특허 결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백신 기술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드의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개발 중인 상태고요. 여전히 국내외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쏠린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IS의 김태선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E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입니다. 네, 일단 어제 미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강하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수급이라든지 이슈가 있으면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와서 출발한 것은 맞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좀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월요일의 시초가 부근까지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음봉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맞아. 양봉이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말고 또 다른 큰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오늘 나름대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호재성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저는 이걸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본부장님은 또 어떤 부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려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급변동성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가 출발하고 나서부터 코스피에 이제 제가 지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1분봉으로 좀 보면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락이 나올 만한 요소는 크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리거나 두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거나 근데 지금 계속 지수가 빠질 때 뉴스들을 좀 체크를 했더니 이렇다 할 어떤 악재성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염두해서 좀 대응을 빨리 하셨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장중에 변화가 많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에 수급을 보태주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일비하는 물량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도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엄청나게 공포감이 느낄 만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저가도 같은 아랫골입니다. 일단 제가 주봉을 한번 놓고 보면 이걸 우리가 개별주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죠. 좋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락은 생각나지 않고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이 정도라면 그래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의 이제 마감이긴 한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수급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물에서의 수급이 모자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내 이슈에 굉장히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방심은 좀 금물.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제 공격적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버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추가 상승이라든지 V자 반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반등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몇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달러 엔 쪽과 연동되고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외국계 자금들의 그런 뭐랄까요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 한 30분 정도 남아 있지만 거래 대금이 어제 거래 대금의 8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종목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작은 자금으로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닥. 그리고 낙폭도 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리해서 들어간 자금이라든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강하게 올라와서 수익 전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저는 현재 이 불확실한 시장에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IT가 주도는 하고 있지만 반도체 IT가 압도한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IT를 좀 제외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였죠.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다코스로 지금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러면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하고 나서 올라오는 상황. 그러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저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다 느껴지더라고요. CS 윈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솔루션도 이 위치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 상위 안에서 저는 이제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도 자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켜놓고 보면 정말 약해 보입니다. 오늘 1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 오른 모습이야라고 느낄 정도로 그동안에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만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면 저는 풍력 플러스 이제 태양광 쪽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코스피 쪽에서는 저는 하나솔루션인데 네. 코스닥 쪽에서는 또 상승 상위 종목군들 중에 혹은 대형주 중에 체크해야 될 종목은 또 뭘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저도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CS 싶어요. 윈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월요일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밀리지? 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 나오고 나서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방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도 이제 풍력과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금리를 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둡지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부분은 결국에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도 좋은 주가 흐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종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이제 제약이나 의약품 쪽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CS 윈드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GS 건설이라든지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죠. 맞아요. 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설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기업들인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PF 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꼽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도 이 금리 인하 쪽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금리 인하하면서 제약바이오하고 신재생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좀 되지 않나 싶어서 국내 건설사들 위주로 좀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산업만 보시기보다는 해외 산업까지 좀 같이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가 좀 좋지 않을까?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중소형 건설사들이 움직이는데 이들 재무제표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실적 안 좋고요. 현금 유보율도 안 좋고요. 부채도 지금 많은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잘 선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앵커님이랑 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가에 뛴 종목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제약, 바이오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2종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19만 6,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PBM과 보험사 등 26곳에 등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PBM이 약가와 급여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 보험 약제 목록과 PBM 처방집 등의 의약품이 등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여기에 등록된 의약품을 활용을 해서 받은 이후에 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기관의 경우에는 700억 원 규모로 셀트리온을 대규모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인 알테오젠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8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30만 원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산토스와 히알루로니다제 공동 개발 계약 체결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 자리도 넘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현재 코스닥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이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여파도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이 8.15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M 모두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4종목 모두가 윗골을 조금 달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넥슨게임즈입니다. 지금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4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소폭인 0.4%가 증가하는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만 여기에서도 히트2의 일본 출시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인건비와
사무 공간 확보 때문이었습니다. 3분기에는 지난 7월에 출시된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요, 퍼스트 디센던트의 경우에는 출시 초기에 100억 원의 상해는 일매출을 기록했고요. 현재야는 25억 원 수준의 일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역시도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도 6%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안착 마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잭시믹스로 잘 알고 계실 회사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4억 원, 매출은 764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면 89%, 30%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상장 이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굉장히 지금 봐야 될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게임주를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넥슨 게임즈를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근데 넷마블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빠졌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K국장 안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좀 주가가 가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좀 조정이 나와줘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좀 잘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쪽은 고점에서 잘 버티고 실적이 잘 나온 쪽은 지금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10% 이상 빠지니까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의 연속일까 싶은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거 넷마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니면 매수 관점으로 매수 지금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뭐 오늘 굉장히 무섭게 장대 음봉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넷마블이 뭐 중소형 기업이거나 뭐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성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 덜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급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땐 좀 과감하게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쭉 봤는데 네. 뭐 셀트리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쭉쭉쭉 봤는데 이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종목이 아까 전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었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성장주 쪽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에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주 역시도 저는 성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오늘 실적 잘 나왔지만 주가가 밀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매수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게임주가 분위기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쭉 보니까 펄어비스도 지금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고 넥슨 게임즈는 사실 2분기 실적이 포인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던트를 통해서 다가오는 3분기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보일 거냐 이게 이제 중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버틴. 근데 넷마블은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죠? 어차피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흔들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속상한 이야기이겠지만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대신에 이렇게 한 번에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V자 반등에 대한 욕심은 웬만하면 좀 내려놓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넷마블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고 뭐고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근데 넷마블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시차를 두고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제 게임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티였었던 NC 소프트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게임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일단 T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또 동시 접속자 수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쪽을 본다면 게임 쪽에서 NC 소프트도 일단 후보군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종가 베팅을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네. 베팅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빅텍을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빅텍이 이번 주 월요일에 급락이 한번 나와가지고 손절가를 좀 이탈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서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빅텍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니 해도 전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보다 강세 종목군들, 강세 업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코스피 차트라는 거죠.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뭐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의 업종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코스피의 업종지수, 의약품지수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자금이 모이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전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내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매매하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악재도 나오면 주가가 너무 급하게 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우량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종가 베팅으로 준비한 기업은 종근당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일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프랑스 쪽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일단 임상 1상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임상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3상 정도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1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죠. 요 시기에 프랑스 쪽에서 관련돼서 이제 임상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종근당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임상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관련주들 맞아요. 주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맞아요. 굉장히 키웠죠.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통적인 제약사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뿐만 아니라 녹십자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때는 꼭 한 종목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종근당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상단으로는 13만 5천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을 잡아드리는데 이 종근당이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ADC, 리가캠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ADC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CDMO 쪽에 대한 인수라든지 투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로서 종근당을 보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모멘텀도 좀 강하게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종근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종목을 살짝 봤더니 네.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도 사실 제약바이오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긴 하는데 참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저는 해치성을 좀 띠고 있는 기업을 포트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이제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또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또 한번 크게 격렬하게 한번 또 치고받게 된다면 지수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본업에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산업과 기업이라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방산이야, 뭐 석유야 이제 많이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해운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몇 주 연속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면 또 몇 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사실은 2분기보다는
시간의 어떤 텀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사 대다수가 3분기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해운사는 경기가 좋아야 서로 보내는 물건도 많고 받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래 공포, 맞아요. 리셉션 나오고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참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갖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고려해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라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STX 그린 로지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기업의 이제 장점은 뭐냐? 올 초에 썬에이스의 해운이라고 하는 작은 선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사를 작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소형 선박이 좀 많은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형과 중형에 좀 특화되어 있었던 STX 그린 로지스가 소형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지분을 모두 현금화를 이제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지출은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지수가 여기서부터 흔들린다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비가 안 좋다라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그러면 여기서 만약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됐을 경우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제 STX 그린 로지스뿐만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관련주, 석유 관련주도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쪽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전체 포트에서 이 종목을 30%, 40%, 50% 비중을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는 좀 가지고 있다면 지수가 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STX 그린 로직스 손절가 11,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 18,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을 한다면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시세가 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수익을 줄 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수익을 보겠다고 가지고 있는 순간 윗꼬리에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이거 네. 목표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중동은요, 서로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 아니고서는 지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만약 그게 부각이 되면 저는 좀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은 것도 있지만 윗꼬리에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 10%, 15%, 20%대 매수를 하신 분들은 꼭 장 전에 혹은 장 시작과 함께 분할 매도를 걸어놓는 게 그죠. 더 좋은 팁이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들 나중에 공략하고 매도 못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딴 거 하는 동안에 이미 시세가 나고 끝났어요. 매도를 못했습니다.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 이러한 쪽은 미리 매도를 걸어두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지금 해운이나 방산이나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사실 중동 쪽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쭉 한번 돌려봤거든요. 저도 STX 그린 로지스도 한번 봐봤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전부 다 봐봤는데 사실 주가 흐름은 전부 다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그런 변동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저는 방산 쪽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요. 방산.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언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재 가치까지 좀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산 쪽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빅텍 좋게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텍보다는 퍼스텍을 조금 더 좋게 봐요. 퍼스텍이요? 왜냐하면 빅텍도 좋고 퍼스텍도 좋은데 굳이 비교를 해서 누가 수주잔고가 많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향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악성 물량이 적은 쪽을 선호하신 분들은 당연히 빅텍이 더 우위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 저처럼 차트보다는 일단 수주 잔고 기준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방산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소형주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결국엔 방산주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그렇죠. 현대로템이 좋지만 그들은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생겨서 이 부분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에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잭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 옷을 저도 입거든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네.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얼만큼 많이 팔렸나. 근데 제법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에 의류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쪽은 되게 잘 나온 기업도 있고 네. 또 안 나오는 기업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많잖아요. 네.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보면서 따라갈 만한 의류 업종이 있을까 싶어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아까 전에도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쭉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화장품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모를 좀 꾸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좀 의류 쪽으로 소비가 넘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형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영업무역 같이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조금씩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크게 봤을 때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부터는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성장주를 좀 더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쨌든 큰 변동성 이후에는 큰 변화가 또 시장에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메리트로 투자 메리트로 작용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한 쪽을 모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의류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 좀 좋죠.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잠깐 차트를 넣어놨는데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이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초가를 이미 돌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월요일 날의 시초가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 기업은 회복을 해서 넘겨놨다라는 것은 일단 지수보다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될 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 의료 관련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변화됐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의료하면 한세실업이랑 FNF, 예, FNF. 영업무역 이 세 기업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감성 코퍼레이션처럼 지금 이제 화장품에서도 보였다시피 그 인디 브랜드들이 의류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이제 다른 쪽보다는 감성 코퍼레이션은 그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님께 좋은 의견을 듣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쪽이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차 좀 전지. 해보면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전통의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에코프로 단일 이슈, 그러니까 이동채 전 회장의 어떤 그렇죠. 노이즈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일 또 테슬라가 차로 리비안이랑 루시드랑 급등이죠. 급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오르지 못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을 더 봐야 되는지 저도 이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게 맞을지. 저는 일단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오늘 방금 전에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1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화재 소식이 나오면서 뭐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큰 흐름상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성장주가 왜 이렇게 약하냐. 요즘 특히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기계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다 보면 성장주는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장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다 말긴 했지만 이런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대에서 뭐 10% 정도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 올라온다라는 것은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포커스는 금리 인하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에서 2차 전지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엔 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라든지 성장주는 꼭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2차 전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 홀딩이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일단 뭐 위험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불호가 지금 너무 많이 갈린 상황이라서 일단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과 계좌 상황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오늘 8월 9일 우리나라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코스피를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차트를 놓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감 지수가 2,588포인트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와, 참 공포는 좋지만 이대로 멈춰준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 아랫골이면 정말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 월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해놓고 아마 신용 미수 쓰신 분들 담보 비중 안 된다고 문자 다 받으셨을 텐데 다음 날 화요일과 수요일 날 자,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살려주는 그죠.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주봉이 다이나믹했다. 뭐 코스피보다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몇 포인트만 올랐으면 캔들 색깔까지도 바뀔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마감이 됐을 법한 또 시장이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수급의 공백이 아직까지는 현물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앞서도 좀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 현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사줘야 누가 밀어도 누가 흔들어도 잘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면 주말에 추가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오거나 다음 주에 장중에 작은 이슈가 나올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더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혹시 팁이 있으시죠? 그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20조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7조 대까지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가 많이 줄고 난 이후에는 증시 자체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외국인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오늘도 매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2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단 하루도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오면서 좀 가벼워진 상태예요. 맞아요. 가벼워진 상태인데 여기서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중소형주들이 가려면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8월 9일인데 8월부터 9월, 10월 달까지는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대형주라든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도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든지 코로나 진단 키트 쪽에서 마스크까지 엮이면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졌죠. 그리고 갑자기 뭐 그린벨트 해제 소식까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변동성을 키웠는데 이게 전부 다 저는 종목별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큰 섹터가 있죠. 반도체,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 뭐 실적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는 하반기에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종목별 장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수 베팅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결이 바뀌는 그 사이가 그죠? 참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박자를 잘 맞추신 분들은 정말 계좌의 수익을 손쉽게 낼 수 있지만 한번 이게 박자가 어긋나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계좌의 손실도 감수해야 되고 시간도 또 걸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8월 달이 저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전력기기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력기기가 어제 종가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다들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까지 지금 썩 반가운 모습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좋은 위치에서 종가 마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돌려보면 애매한 위치에서 종가 마감한 맞습니다. 종목군들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즉 이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또 소외받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이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한 시장이 저도 다가오는 주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말에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방송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매도할 기회를 좀 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꺾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맞아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죠, 조금은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발끝에서 사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셔도 되니까 조금은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어떤 시간이 저는 필요하고 이재규 대표님 이야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 되었든 좋든 싫든 월요일 날의 어떤 그 급락장을 일정 부분 많이 되돌리는 지수의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는 것 같고 종목별로도 이제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나은 금요일에 어떤 종가들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드셨을 한 주 저는 그렇죠.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말에는 멘탈적으로도 좀 잘 쉬고 오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자를 건 자르고 다시 살 건 사더라도 객관적인 이제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